마무리가 안 돼서 좀 유감인데 좀 많이 됐습니다. 왜 도망을 합니까? 누가 도망을 가요? 의원은 여기 와가지고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 나타나지 않고? 무자료가 아니라 유자료예요. 유자료. 자료는 있고 덧붙여서 몇 가지가 더 나가면 되는 겁니다. 김정우 의원님. 무자료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주진우 의원 회관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에 원하는 자료를 다 제공하기로 했는데도 야당 의원님들이 청문회 참석을 안 하신 상태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청문회 과정에 대한 정리의 말씀을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적정하게 장소와 공지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 이렇게 글을 김민석 후보자가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걸맞는 이 검증이 좀 덜 된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두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영도 의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와 있는 한겨레 신문에서도 심지어 한겨레 신문도 보면은 사설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말끔한 의혹 해소 기대에 못 미친 김민석 인사청문회. 예. 그러니까 그 핵심 쟁점인 재산 문제, 현금에 뭐 이렇게 또 재산이 오고 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늘고 줄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 지금 한겨레 신문의 분석입니다. 한겨레 신문 굳이 그 하는 까닭은 네. 한겨레 신문 우리 당을 편들 일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그렇다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이게 사실 야당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새 정부의 첫 총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중한 자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자리인데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큼 말끔하게 해소했느냐 이런 데에서는 지금 아주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또 하나는요. 이번 청문회에 증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증인요? 증인이 증인도 참고인도 않았는데 없었죠. 2000년에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처음이랍니다. 이게 제3자 증인도 없으니까 지금 뭐 도돌이표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을 입증할 수도 없고 또 반증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인사청문회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뭐 야당이 협조 안 해줘도 이렇게 해서 뭐 인사청문회 보고 기간까지 안 되면은 뭐 단독으로든 뭐든 해서 법안 이 처리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결국에는 야당과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당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인사청문안이 뭐 채택이 되고 통과가 되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또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 검증이 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뭐 당연히 예. 그렇게 완벽히 검증되는 청문회를 뭐 본 기억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네. 지난 21대 국회 때도 양당 원내대표 간에 이 제도 개선을 하기로 내용까지 전부 해서 사인까지 다 했는데도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렇죠.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청문회였고요. 그다음에 그 야당의 전략이 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좀 전략이 좀 효과적이지 못했다. 재산 의혹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재산 의혹이라는 것이 어차피 18년간 낭인 생활을 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문제인데 그때는 정확하게 정치자금법이나 등등 이런 거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될 시간도 있고 그렇지 않을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의 잣대로 그걸 증명하고 자료를 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단정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자료를 안 낸다고 하는데 자료를 낼 수가 없는 걸 어떻게 내라고 요구합니까? 낼 수 있는 것을 또 마저도 최대한 안 냈다는 평가도 뭐 수용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틀간의 총리 청문회를 국민의힘 야당이 이건 야당을 위해서 깔린 판 아닙니까? 제대로 활용하려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재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 이틀 끌 동력이 없었어요, 이 문제. 국민의힘도 주진우 의원 혼자만 주장한 논리를 가지고 이틀 동안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 결과적으로 못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야당이 판이 깔리면 아까 우리 최영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민석 후보자가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한 다른 수치를 댄다든가 뭐 이런 어떤 약점들을 충분하게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판이 있는데도 그 한 가지만 집중을 했어요. 전략적 예, 미스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좀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야당의 판인 이 청문회를 제대로 좀 활용을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두 분.